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의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별과 사랑의 시인으로 알려지신 대전대학교 석자교수 김소엽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 오늘 여기 천안에 있는 커피숍에 지금 만났는데 이 커피숍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제가 서울 가지 않을 때는 네. 여기 자주 와서 생각도 정리하고 때로는 시상도 다듬고 네. 그러는데 또 때로는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을 네. 이곳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딴 데보다는 좀 네네. 조용하고 네. 예, 그리고 차도 맛있어요. 네. 어떤 차가 여기는? 저는 주로 맛있으세요? 카페 라떼를 좋아하는데 네네. 종종 뭐 카푸치노도 마시고 네. 네,
그러는데 아주 차를 따끈하고 또 맛있게 해줘요. 네. 그 시인님 분위기하고 딱 맞는 커피숍인 것 같으네. 아유, 예. 네. 아주 조용하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또 아늑하고 네. 여기 홀이 넓으면서도 네네. 이렇게 방이 많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자기만의 공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네. 이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자주 이용을 하시는군요. 네. 시인님 성함이 아주 이쁘신데요. 이 이름 본명이세요? 아, 네. 이 소엽이라는 이름, 네. 작을소 잎새엽, 네. 작은 잎새인데 네. 이 이름은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서 네. 저를 문단에 이제 등단시키시면서 작은 이제부터 너는 작은 잎새 소엽이라 그래라 그러면서 이 이름을 지어서 하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 이름이 미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채워지지 않은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잎새도 큰 잎새가 아니라 작은 잎새. 작은 잎새가 우주 전체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를 네가 깨달으면 너는 언젠가 굉장히 큰 신이 될 것이다. 네. 이러면서 소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41년 전부터 제가 이제 소엽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미당 선생님이 이름을 져주시면서 앞으로 너는 이렵이나 또 소월보다 네가 만약에 작은 잎새 하나가 우주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큰 시인이 될 것이다. 이러고는 저한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예.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서 네. 지어주신 이름이었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네. 한국문학의 그 밤이라는 시와 방황이라는 시를 당선작으로 해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일도 있으셨고. 네. 네. 제가 직접 선생님을 뵈니까 그 소엽이라는 이름하고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선생님 뵈니까 딱 첫 이미지가 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제가 딱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까 아유, 처음 뵀을 네, 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요즘 3월이라 봄 돼서 아주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번 3월은요, 네. 특히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네.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3월 1일에는 그 민족 화합 기도회라는 그 정근모 장관님이 하시는 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의도 그 중앙 순복음교회에서 한 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모였는데 거기서 그 민족 화합 기도회에서 저보고 3.1절 축시를 좀 해달라 그래서 네. 3.1절 축시를 낭송하고 그 다음에 또 3월 12일 날 또 3.1 정신 그 함양회라는 거기서 우리나라 그 애국단체들하고 함께 탑골공원에서 또 굉장히 큰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또 역시 3.1절 100주년 기념 또 경축 시를 또 낭송하고 또 이제 쭉 행진을 하고 광화문 가서도 하고 그리고 또 23일에는 시가 흐르는 서울에서 또 똑같이 탑골공원에서 또 3.1절 100주년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국민일보하고 해마다 공동 주최로 저희 한국기독교 문화예술 총연합회하고 국민일보하고 공동 주최로 하는 국민일보 신춘문예가 있어요. 그 내일은 그 시상식이 있는 날이에요 또. 그러니까 뭐 큰 행사를 직접 이렇게 주도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게다가 또 이번 봄에 시선이라는 그 문예지에서는 또 특집을 제 시를 또 특집을 냈어요. 또 그 일이 있었지. 또
앞서서 또 봄에 조신권 박사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그분이 김소엽 시세계를 조명한다고 그래서 또 조선문학인가 거기에 또 제 거를 내는 일도 있었고 그래 뭐 이거저거 해서 많이 바빴어요. 아, 바쁘신데 이것저것 다 다니시려면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으신데. 네, 그래요. 혹시 특별히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아, 제가 여기 천안에서 서울까지 그 거의 매일 기차를 타고 가거나 이제 강남에서 일 있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러고는 이제 내려서는 또 택시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20년 전에 천안에 내려왔어요. 오서대학교 이제 교수직을 임명받고 천안에 총장님께서 그때 강석규 총장님이 교수들이 어떻게 서울에서 출퇴근하느냐 다 교수들 여기 천안에 내려와서 학생지도 하라 이렇게 엄명이 내렸어요. 근데 저는 고지식하게 서울 집을 팔고 여기 와서 집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할 때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서울 집을 판 분이 하나도 없어. 다 전세 놓고 놔두시고. 왔거나 뭐 여기 와서 그냥 원룸으로 얻거나 이러고 지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만 바보같이 팔고 와서 샀더니 지금은 서울 집값이 그때보다 10배, 20배 올라서 맞아요. 지금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 묶여가지고요. 비효율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시간과 돈을 도로에 다 깔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럼 서울 이용하실 때는 교통편 주로 버스? 이제 기차. 이제 강북에 있을 때는 기차 이제 영동포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리고 이제 강남에서 일 있을 때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의 뭐 뜻이 있겠지 이렇게 시골로 내려와서 살게 한 데는 뭐 그만한 뜻이 있겠지 경제적인 그 가치로 생각지 않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시고 가시니까 또 그 먼 길도 한 걸음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달리 그 이렇게 뭐 운동을 신청해서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3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요. 그거는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자고 일어나서도 하고. 혈액순환도 잘 돼요. 자기 전 또 자고 나서 30분간 스트레칭 하는 게 제가 이제 건강 관리 하는 그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학교 때 혹시 전공은 어떤 분야 전공하셨어요? 제가 학부는 이대에서 했는데 이대에서는 영문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연세대학에서 했는데 신학 기독교 교육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문학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국문과보다는 영문과에 들어가서 외국 문학을 좀 많이 알아야 우리 문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고요. 또 우리 문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가꾸어 가려면 철학적인 세계나 어떤 종교적인 세계 이런 게 가미되지 않고서는 너무나 이렇게 좀 경하게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철학적인 측면 이런 걸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 총연합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단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30년 전에요.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진경 목사님께서 그때 벌써 30년 훨씬 전부터 문화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테니 기독교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올바로 정착을 시켜야 이 기독교가 올바르게 의식화된다. 기독교가 올바르게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문화가 지배하는 의식주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바뀌게 하려면 그 지배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침투해서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해서 기독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문인선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그 2년 후에는 또 문학만 가지고 안 된다. 문화 안에는 문학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이 통합되어 들어가야 되니까 미술, 음악, 무용, 건축, 사진 모든 게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12개의 그 단체를 예술 단체를 조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총 그러니까 기독교 예총을 25년 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해오는 일이 많죠.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미술인 선교회에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해마다 해서 거기서 나온 작가들이 정말 대한민국 문화의 그 미술계 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문인선교회 쪽에서는 해마다 국민일보하고 함께 이제 우리 총연합회하고 함께 이제 국민일보하고 공동 주최로 신춘문예를 열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 5,000편, 4,000편 내지 5,000편 정도가 응모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우수한 작품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게 바로 내일 목요일 오후 3시 국민일보 11층 그레이스 홀에서 내일 이제 국민일보 신춘문예 대상 시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응모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뜻깊고 큰 행사인데 왜 시를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예술 혼이에요. 미술이고 음악이고 사진이고 국악이고 어떤 예술 분야건 간에 시는 모든 예술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좋은 시를 많이 발굴하고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모든 예술이 아울러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독 이 신앙시를 딴 그런 신문사하고 차별화해서 국민일보는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신문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춘문예 신앙시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한 5,000편 가운데서 뽑히는 거니까 그렇게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랄상에 뽑힌 사람들도 보면은 이미 다른 신문이나 어디 다른 그런 문예지에 다 입상한 사람들이고 상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오세요. 내일 아주 큰 행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신앙송하고도 좀 관련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선생님이 신앙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30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 신앙송이 처음 생길 때 네네. 처음 어린이 신앙송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재능에서 후원하고 소년 한국일보에서 이제 김수남 사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김수남 사장님하고 김성훈 고모님이 이제 같이 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좋은 인성 교육을 위해서 신앙송이 좋겠다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린이 신앙송 대회를 열고 이걸 심사하고 상을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초기부터 같이 했는데 엄마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신앙송을 시키려면 오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들이 신앙송을 하게 되면 아기들 그 인성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신앙송회를 발족해서 엄마들이 시를 낭송하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내가지고 어린이 신앙송회보다 한 1년 늦게 전국 어머니 신앙송회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계속되다가 김순환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재능이 독립적으로 소년한국일보에서 떼어가지고 나가서 재능 어머니 신앙송회, 재능 어린이 신앙송회로 발족하고 그 이후부터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각 도시마다 신앙송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4년 전인가 우리 여기 문학채널에서도 김홍식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신앙송 또 대상 시상식을 또 이렇게 창립하셔서 그 신앙송 잘하는 분들에게 주는 그 대상 시상식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신앙송 발전에 큰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때 1대 2대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또 함께 했죠. 그런 인연이 또 있으셨구나. 그리고 저희 그 한국기독교 문화예술 총연합회 안에도 신앙송 선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송 선교회요? 이강철 회장이 거기 현재 회장으로 있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에 그 사랑과 복음이 담겨 있는 좋은 시를 이제 이렇게 낭송해서 간접적인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30년 전에 그 신앙송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제가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모든 교회에서 신앙송이 보편화됐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목소리로 신앙송 하나 듣고 싶은데 아이고 이렇게 하나 청해도 될지 갑자기 하라고요? 제가 제 시 중에서 많이들 이렇게 암송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 이 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대는 별. 나의 가장 소중한 별.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우리네 인생길이 팍팍한 사막 같아도 그 광야길 위에도 찬란한 별은 뜨나니 그대여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하지 말라. 잎새가 가시가 되기까지 온몸을 오그려 수분을 보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저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인생이 기구할지라도 삶은 위대하고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오니
그대여, 삶이 비참하다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그대의 따뜻한 눈빛 한 올이 별이 되고 그대의 다정한 미소 한 자락이 꽃이 되고 그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슬되어 나의 인생길 적셔주고 가꿔준 그대여, 이제 마지막 종착역도 얼마 남지 않았거니 외롭고 아프고 쓰라린 마음일랑 다 저 모래바람에 날려보내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을 찬란한 별로 떠올리자 그대가 나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이 세상 어딘가에 그대가 살아있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행복하나니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빛나는 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하고 빛나는 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활동도 많이 하신 만큼 상도 아주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들을 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사실 부족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뭐 상을 탔는데, 그 문학적으로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탄 윤동주 문학상, 본상, 그리고 예, 제 46회 한국문학상 받았을 때 그 문협에서 주는 건데 참 기뻤고요. 그다음에 이화 문학상도 받고 그리고 2015년도에 대한민국 그 신사임당 상으로 추대됐을 때 그때 아주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한국을 빛낸 그 사람들 상을 수상하면서 아유 제가 뭐 했다고 한국을 빛낸 이런 상을 주셨나 이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아까 신사임당 상을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인가요? 아, 그게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이 상이. 예, 그 역사가 50년이 넘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최고 지폐에 5만 원짜리 지폐에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원권에는 또 그 아드님 율곡 선생님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참 세종대왕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밑에 1,000원짜리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 신사임당은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선망하는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표상이라고 할까? 이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편을 잘 보필하고 또 자녀를 잘 교육을 잘 시키고 양육을 해서 율곡 같은 그런 위대한 학자가 나오고 또 딸도 그 시 쓰는 매창이나 이런 다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을 탄생시킬 만큼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여성의 표상이 되는 게 신사임당이었어요. 근데 그런 위대한 상을 받으니까 제가 정말 가슴 설렜죠. 제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이런 네. 생각도 하면서 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예.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시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예. 네, 거기 그 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그 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아, 그것도 역시 작가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네. 그는 언론계에서 주는 그런 이제 상인데, 네네. 한국을 굉장히 빛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네. 저한테 그런 상을 주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도 하고, 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국을 빛낸 게 뭐가 있나, 이런 참 깊이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시를 쓰면서 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작지만 이웃과 함께 뭐 연탄을 나눈다든가 뭐 사랑 나누기 뭐 이런 나눔 힐링 그런 콘서트 그런 시와 사랑의 콘서트를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런 거를 좀 높이 샀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시로서 이웃의 아픔을 조금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주 작은 수익금이지만 그거를 불우이웃과 이제 나눠 쓰고 이런 일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국내뿐이 아니고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이제 뭐 강연 초청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강연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뽑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죠. 뭐. 예. 선생님 또 윤동주 문학상도 받으셨잖아요. 아, 예. 1995년도에 받은 건데, 제가 그 마음속에 뜬 별이라는 시집을 그 마을 출판사에서 냈는데, 제가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늘 윤동주 동상 앞을 오르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윤동주 선생님을 보면서 윤동주 선생님의 그 시혼에 제가 있다고 할까? 그 윤동주 선생님 시를 읽고 윤동주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그 시에 빠지다 보니까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앞서간 분이지만 그분의 그 시혼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윤동주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윤동주 선생님을 그리면서 저도 별에 관한 연작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쓰면서 윤동주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제일 앞에 서시를 윤동주 선생님이 바치는 시를 썼어요. 그랬는데 뜻밖의 그 마음속에 뜬 별 그 시집이 윤동주 본상을 문학상 본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윤동주 선생님의 그 시혼과 제가 이렇게 맞닿았을 때 윤동주 선생님 영혼이 살아계셔서 그 상을 받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교감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놀라운 게, 그로부터 한 3년 후인가 제가 그 시드니 그 장로교회에 제가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윤동주 선생님 서시를 낭송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하며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서두를 풀어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거기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윤동주 선생님의 여동생 윤혜원 권사님이에요. 그 윤혜원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이러면서
또 식사 대접을 저녁을 초대해서 해주시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어떤 영감이나 그 영혼의 그 작용, 네.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윤혜원 권사님하고 네. 돌아가실 때까지 쭉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예, 지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인연이 또 네. 되는군요. 네. 아유, 참,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또, 제가 또 언뜻 봤는데 네. 또, 이미자 가수님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 제 70회 문집에 네네. 보면은 박인수 교수님도 이제 글을 써주시고 이미자 선생님도 써주셨는데 네. 이미자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쓴 건 처음이래요. 그게. 네. 근데 50주년, 그러니까 이미자 선생님 가요등단 50주년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가요등단 50주년 시를 썼어요. 네. 그 제목이 내 삶의 이유 있음은 그런 시의 그 노래 제목이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미자 선생님이 부르시면서 그게 끝곡이었는데 막 울으셨어요. 그 정도로 감동을 하셨는데 이번 60주년 맞으면서 또 써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내 노래 내 사랑 그대에게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그 시를 굉장히 가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앨범 제작 60주년 앨범 제작 발표에 하실 때 저를 조선호텔에 초청을 하셔서 예, 그래서 그 제작회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작사가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에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서 썼느냐고 그러면서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동백꽃도 피고 지고 함께 울고 웃었네 뭐 이런 대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 이미자 선생님을 감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자 선생님 하면은 동백꽃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동안 이렇게 좀 너무 슬픈 곡이라고 해서 그랬나 어쨌나 아무튼 한동안 뭐 기러기 아빠하고 몇 곡이 이렇게 금지되고 판금된 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같은 지금 70대잖아요. 70대니까 우리 역사를 같이 걸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공감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같은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그분은 국민 가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찾아서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로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시민회관에서 아마 발표회를 곧 가지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꼭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전대학교 석자 교수로 또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산 양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전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전 삼성초등학교, 대전여중, 대전사범 이렇게 대전에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대전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보냈던 그 대전대학에서 저를 그 석자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천안의 우서대학에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는데 정년 퇴임하자 바로 저를 거기서 이렇게 석자 교수로 초빙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석자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참
대전대학에 고맙죠.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예,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참 석자 교수로 이렇게 써주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요즘 많은 활동 중에서 또 유독 또 즐겁게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다고 제가. 아, 예. 네. 그 요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네. 이 페이퍼북은 참 인기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네. 이북이라는 게 요즘 많이 이북이요? 예, 네.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잡지를 전에 제가 광야라는 잡지를 그 발행을 해서 해외 700만 교포들에게 교양지로 이렇게 그 LA에 있는 김명순 그 사모님하고 함께 그 일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그게 좀 망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한 광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 중에 다시 그 원더풀 시니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또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네. 하되 특히 시니어 쪽을 대상으로 해서 네. 원더풀 시니어라는 책을 네. 공급해 드림으로 해서 그 책을 보고 이제 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어떤 희망 소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예. 원더풀 시니어. 네. 네. 아이고. 그 책에 예. 제가 지금 여러분을 모셨는데 2월 후에는 그달의 원더풀 시니어로 고종욱 박사라고 네네. 650개 시민단체 연합회 총재로 계신 그분을 모셨고 네. 4월에는 사랑의 쌀 운동본부라고 여기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네. 산타로 알려주신 네. 이선구 목사님 네. 그분은 세계 1000개 교회를 세울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107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물품을 지원하고 계셔요. 그런 분을 4월 후에 모셨고 5월 후에는 이제 앞으로 나갈 텐데 고려대학의 안암병원에 가면 치유의 손이라고 그 현관에 있어요. 네. 조각상이. 네. 그 조각상 치유의 손의 주인공 되시는 서준공 박사님. 네. 신경외과 최고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죠. 네. 그 장로님을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원더풀 시니어 나오면 한번 보세요. 보내드릴게.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한국 기독교 예총에서 한 25년 예. 동안 예.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그곳에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예총을 섬겨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일이 봄, 가을에 있습니다. 네. 봄에는 국민일보하고 공동 주최로 하는 신앙식, 신춘문예 신앙식 대상 시상식이 있고, 가을에는 한평생을 한 예술 분야에 평생을 이렇게 바쳐오신 분들에게 주는 대한민국 기독예술 대상 시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첫 번째 신춘문예 일은 그 좋은 그 작가를 발굴해서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창달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면 네. 가을에 하는 대한민국 기독예술 대상은 이제 평생을 그 예술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을 치하하고 그 공로를 이제 후대에게도 이렇게 좀 전수시키고자 하는 그걸 기리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각
지체마다, 그러니까 이제 서예인선교에서는 또 대한민국 서예 대상 시상식, 네. 미술인에서는 또 대한민국 미술대상 시상식 이런 걸 다 해요. 네. 이게 굉장히 뭐 행사가 많아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좀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신문 기사도 나쁜 기사는 어느샌가 다 들어가고 없어지고 네. 사건 사고가 없어지고 네. 아름답고 그런 밝고 좋은 기사들이 정말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네.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정말 바라는 세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요즘이 뭐든지 경쟁 사회이고 또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도 느끼고 또 상대적인 좌절감도 갖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뭐 소말리아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1000배 잘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뭐 정말 1등 국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밤중에 아무 때나 나와도 동네 24시 편의점에 가서 언제나 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더 있어요. 딴 나라 가면 오도지 못 다녀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 시대 또 우리 부모 시대가 이렇게 건설했는데, 이 좋은 나라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퇴락하고 이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유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교육해 주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더 융성하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석자교수이신 김소엽 시인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의 윤숙희였습니다.